안녕하세요. 12프로튜브 1월 4일 2020년 올해 들어 첫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켓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란에 대한 무력 행사를 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마켓은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오일과 방위 산업에 큰 영향을 주었죠. S&P 500은 23, 다우는 233, 나스닥은 71포인트가 빠졌고요. 대체적으로 0.75%가 빠졌습니다. 마켓이 워낙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에 단기간 내에는 좀 더 움직임이 활발하겠고요. 약간 내려가는 추세로 놓일 수 있습니다. RSI 리스트를 볼까요? RSI는 S&P가 70이 넘는 매도 의견에서 65.74로 떨어지면서 지금은 매도 관망 의견입니다. 지난주에 매도 의견을 보이던 24개의 종목에서 8종목으로 줄었고요. 매도 주의 종목으로는 15종목에서 약 10종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과열된 마켓에 열을 좀 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도 의견으로 나온 8종목 중에 지속적으로 매도 의견을 보이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있는 애플과 테슬라, 매도 주의 의견으로 나와 있는 10종목에서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알리바바, 바이두, 마이크로소프트, 머크, 알츠데뉴, 아마존입니다. 아쉽게도 매수 주의 종목이나 매수 종목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켓이 충분히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들고 있는 이 노란 종목들은 대부분 60에서 50에 포진되어 있고요. 가장 약한 것은 마라톤 페트롤리움이 금요일에 아주 많이 빠지더라고요. 오일은 많이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왜 많이 빠지나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오일 회사 중에서도 특히 오일을 프로세스 정제하는 회사들은 원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1월 4일 2020년 현재 현찰은 17,726불 66전이고요. 지난주보다는 약간 빠졌고, 그 다음에 주식평가액은 24,775불이고요. 총 평가액이 42,502불이라서 그 지난주와 1불 78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켓이 많이 올라갈 때도 따라 못 올라갔고, 마켓이 많이 내려올 때도 따라 내려오지 않은, 제가 정말 원하지 않는 포트폴리오의 형식입니다. 누적 변동으로는 1588불 69전이고요. 누적 변동률로 봐서는 3.88%입니다. 특별한 비고는 없는데 지난번 업데이트에 말씀드린 대로 이 포트폴리오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업데이트 이후에 팔은 종목은 없고요. 지난 업데이트 이후에 새로 산 종목도 없습니다. 텍사스 인슈러맨이 아직까지 1위를 고수하고 있고요. 9.55%가 올라갔고, 새로 노드롭이 많이 올라줘서 9.41%가 올라 있고요. 하위 종목으로는 크라프 하인즈하고 그 다음에 웨이크워처스가 있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자면요, 말씀드린 대로 텍사스 인슈러맨이 맨 위에 있고요. WW가 맨 밑에 있고,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있다면 이 WW하고 마라톤 페트롤리움을 1800불 수준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있었습니다. 마라톤 페트롤리움은 6줄인가를 샀고요. WW는 8줄을 더 사가지고 1800불에 맞춰놨습니다. 며칠 전에 매일 주식 사는 남자라는 채널에 매미남님께서 제 채널을 언급해 주셔서 많은 방문자가 있으셨고요. 구독자 또한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하기는 한데요. 매미남님께 아주 감사하기는 한데, 제가 조금 높아심에 걱정되는 것은 매미남님 채널하고
제 채널하고의 이 포트폴리오 운영은 아주 다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 틀리고 나이가 틀리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니까 서로의 차이점은 있지만 제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다만 마켓이 열려있는 주중에는 매일 하시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잘 돼서 재미있으실 텐데요.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이나 편집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컴퓨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배워가면서 하고 있고요. 업데이트를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제가 올릴 때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포트폴리오에서 지켜보는 두 종목은요, 월마트하고 3M, 3M이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볼까요?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만든 후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RSI는 70을 넘어섰다가 지금 현재 약간 빠져서 65.74고요. 제가 지켜보는 RSI는 50.88까지 좀 빠져주면 좋겠습니다. 50.88. 네, 제가 지켜보고 있는 두 종목의 3M이죠. 3M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서 지금 현재 어제 마켓과 같이 좀 내려왔죠. RSI는 62.06이고요. 특이할 만한 것은 오랜 다운 트렌드에서 이제 업 트렌드로 추세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기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149에서 170, 180까지 내리 달렸기 때문에 조금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RSI가 50까지 좀 밀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월마트는 지금 2달 동안 120불 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횡보하는 중에 약간 하단에 놓여 있거든요. 하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50일 이동평균선도 지금 1년 넘게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계속 따라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RSI가 40.08이에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빠져준다면, 한 30까지 밀려준다면 첫 번째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월마트는 정말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존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 이거보다는 양분화하지 않을까, 두 회사가 양분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매수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주식 시장에 그리 오래되신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조언을 드리자면, 미국 주식 시장은 지난 11년간 화랑장이었습니다. 내내 달렸습니다. 물론 2018년에 여기 이렇게 딸꾹질 같이 보이는 거 있죠? 이 폭락 사태가 있었지만 워낙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괴로웠지만 피부로 느끼는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까먹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11년간 화랑이었지만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비정상적인 기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로 그 전에 말을 하기로는요, 이 불마켓, 화랑장이 보통 7년 주기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1년 동안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저금리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10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초저금리 상태라는 것은 이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예금의 금리는 미국에서는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차라리 0.001%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없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지금 한숨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배당 주식으로 옮겨가면서 이 마켓에 필요 이상의 리스크를 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예금 아니면 정기 예금에 넣어두시고 이자로 받아서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할 수 없이 배당 플레이, 흔히들 얘기하는 배당 귀족, 배당 왕 그런 주식들이죠. 배당 플레이를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금이나 정기예금 같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요,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되는 나이에 계신 분들이 금리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켓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타고 있는데 장작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마켓은 조금 빠져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배당 주식을 사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싸지는 게 좋겠죠. 그죠? 너무 이 P가 높아버리고 너무 비싸게 사버리면 그분들이 필요 이상의 리스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달리 은퇴자들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다면은 무섭게 빠질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초이스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팔아야 되거든요. 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놓고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려가는 것은 아마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새로 가입하신 분의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성장주, 배당 성장주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종목을 고르시기 어려우시면 ETF를 골자로 해서, 우리가 왜 사람도 중추가 있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의 큰 줄기는 성장 ETF를 가져가시면서요. 그러면은 이런 분산 투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옆에 잔가지는 각자 이 회사가 유망해.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에 굉장히 유망전도해. 이런 회사들을 몇 개의 회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의 답을 해드리면서 성장주 ETF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이게 차우슈왑에서 하는 성장주인데요. 월봉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 성장주 ETF가 어때 마켓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2010년부터 움직인 월봉표입니다. 제가 이 성장 ETF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큰 회사들, 애플, 아마존 이런 큰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배당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재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장을 위해서. 그런 회사들만 모아놓은 ETF입니다. 지난 10년간 4배를 했고요. 하지만은 지난 10년간은 말씀드린 대로 화랑장이었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씩 모아서 중추를 만드시는 데는 아주 적격일 것 같습니다. 장기간 분할 매수로는 사실 타이밍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는 거니까요. 물론 높게도 살 수 있지만 적게는 더 많이 살 수 있고 이런 거니까요. 작게 시작하시려면, 특히 어느 종목이 좋을까요? 이렇게 고르시기 힘드신 분들은 일단 중추를 이 ETF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트폴리오를 관리함에 있어서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뉴스에는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것만 나옵니다.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제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많이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미디어들은 그거에 집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편견이 많았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제 경우는요. 저는 뭐 켈로그, 크라프트 하인즈 이런 회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런 회사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사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보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너무 이 익사이트한 거, 재밌는 것만 딱 이게 쫓다 보니까 이 폴폴리오도 작고 정말 후회가 많이 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견을 갖지 마시고 꾸준히 한 부분 천천히 움직이는 뭐 배당 왕, 뭐 배당 귀족 이런 주식을 갖고 계시고요. 중期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이런 성장 ETF를 가져가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건 핫한 종목이야 이런 종목들을 또 몇 종목 가져가시고 부분 내 나이와 내 성격에 맞게 폴폴리오를 관리하십시오. 그러니까 폴폴리오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을 조금씩 편견을 갖지 마시고 아예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 어떤 점이 좋구나 하는 이 좋은 점을 많이 봐서 나한테 필요한지를 보고 그것을 조금씩 가져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제가 언변이 별로 좋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전하지 못해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폴폴리오를 관리하면서 서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은 저한테도 궁금한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질문들 해주시고요. 같이 연구하고 같이 보고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매일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알람 설정을 꼭 하셔서 제가 올릴 때마다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역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1월 4일 폴폴리오 업데이트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마켓으로 여러분 폴폴리오에 큰 힘이 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